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요, 시험에 매년 나오다시피 하고 아주 중요한 게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공법에서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공부하실 텐데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의의가 바로 뜻이죠. 요 뜻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자,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가 6개라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떠한 도시든지요, 이 6개 중에 하나에는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의 기본 단위인 6개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자, 기본적인 공간 구조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공간 구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공간 구조는요, 보통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평 공간하고 수직 공간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 도시의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을 갖다가 도시군 기본 계획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가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공원, 녹지 등등이 수평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고요. 자, 수직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 건축물의 높이 같은 거죠.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들이 수직 공간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서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한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어떤 도시가 전원 도시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서는요, 공간 구조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겠죠. 그 다음에 어떤 도시가 군사 도시다. 그러면 군사 도시는 건물을 높게 안 짓죠. 그래서 수직 공간이 좀 낮게 정해질 거예요. 이 공간 구조를 방향을 제시하는 것, 공간 구조 제시하는 게 일단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라고 나오고요. 종합 계획이란 말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도시군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종합 계획은 무슨 뜻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 시니까 그냥 도시 기본 계획이라 부릅니다. 자,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요, 서울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에 관한 계획, 서울시의 도로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서울시의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계획,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계획, 물과 공기의 순환에 관한 계획,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필요한 모든 계획이 다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계획이라는 말을 쓰죠. 종합계획으로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보다는 밑에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특징 있는 도시 경기도 안산시 목표 도시군 기본 계획 공업 도시가 되겠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인 근데 봤더니 도시군 관리 계획 봤더니 안산시의 토지 면적이요. 상당 부분 다른 도시의 몇십 해당되는 면적이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공업 도시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은 토지를 공장 부지로 많이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최다 출제된 지문이죠. 그 도시군 기본 계획 의의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의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요, 비구속적이다. 비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 계획.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가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기관한테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게 행정심판, 법원에다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게 행정소송이거든요.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행정쟁송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서울 시민이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행정소송해도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법원에서 부적법 각하를 하는 겁니다. 부적법 각하, 각하라는 것은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적법 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러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은요, 같은 말로, 이제 같은 말 알아둬야 돼.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행정규칙적, 규칙적 성질을 가진다. 또 행정명령적, 명령적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판례.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이다. 행정명령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행정규칙적, 행정명령적 성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장에 가기 전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외우고 갔는데 시험지를 받았더니요. 뭐가 나왔냐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행정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 들어본다고 해서 그 문제 틀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시험장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요. 행정명령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2년 연속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안 미치고요. 행정기관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의 대표가 행정규칙이나 행정명령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옆에요.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문 앞에 유리문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체국 근무시간 동절기 오후 5시까지, 하절기 오후 6시까지 써 있거든요. 그랬더니 근처를 지나가던 학생이요. 공부를 갖다가 독서실에서 하다가 6시가 되니까요. 가방을 막 챙기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집에 가요. 왜 벌써 가니?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예, 저기 지나가다 보니까 우체국이에요. 6시까지만 근무한다고 써 있던데요. 그것은 행정규칙이나 행정명령으로서 행정기관한테만 효력이 미치고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비구속적인데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적 성질한 거예요. 행정명령적 성질. 이게 법학 용어를 만드는 하나의 문법이에요. 자, 대표적인 성질 씁니다. 여기다가 대표적인 단어를 쓰고 뒤에다가 적자를 쓰는 거예요. 적. 한 줄 이렇게 쓰죠. 적자. 예.